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선 집중을 유튜브로 보고 들으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텐데요. 대박향해님이 소리 안 나오고 밖에 빗소리만 들립니다. 라디오 헤드님은 더마카 감기 목소리 제작진이 차단하는 건가요? 뭐 이런 댓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잠깐 기술적인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제작진이 점검하고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접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루카스티님이 재빨리 MBC 미니 깔았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칭찬합니다. 네. 이런 재빠른 순발력 아주 칭찬합니다. 루카스티님 잘하셨어요. 지금 라디오랑 MBC 미니는 문제없이 나가고 있으니까요. 거기로 일단 목소리로 좀 만나주시고요. 유튜브는 재빨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디오를 들으시면서 유튜브 화면을 켜놓으시면 되겠구나. 뭐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네, 근데 요즘은 라디오 수신기를 따로 두고 라디오를 듣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핸드폰으로 이제 대부분 하시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을 텐데 아무튼 저희가 최대한 좀 서둘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네, 지금 점검 중입니다. 그리고 정말 진짜님이 다행히 바람 없이 비만 오네요. 어린이날인데 어디를 가야 할까요? 비 오는데 어디 가세요? 그럼 뭐예요? 집에서? 그냥 집에서 치킨, 피자, 아이스크림 뭐 이런 거 사다가 맛있게 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두 아들을 키워보신 제이비가 선배로서 하시는 조언입니다. 지금. 근데 물론 서울 같은 경우는 아직은 그렇죠. 그러니까 비가 좀 잠깐 내리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뭐 호우가 내릴 수준은 아직은 지금 아니던데 보니까 지금 지방은 어떤지 모르겠고요. 비가 많이 온다면 좀 나가는 거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네, 집에서 오랜만에 좀 재밌게 노는 방법을 좀 강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막 유튜브랑 TV 이런 거 말고 진짜 보드 노는 게임 거. 이런 거 하시고. 보드 게임 아세요? 보드 게임. 안 되면 윷놀이라도 하시고. 네, 좀 재밌게 놀아보는 방법을 좀 강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에릭소님이 3주 만에 고국 방문을 마치고 주말에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고국 방문하셨구나. 네, 20여 년 만에 방문이라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발전된 나라와 높아진 시민 정신을 느끼고 돌아갑니다라고 하셨는데 또 돌아가시는 발걸음이 잘 안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20년 만에 고국 방문이면 정말 감회가 정말 남다르셨을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그래도 시선 집중은 아마 별로 감흥이 없으셨을 거예요. 해외에서 계속 들으셨을 테니까. 네, 그리고 앞에서 멘트를 해드렸는데 RY님이 지금 소리 저만 안 들리나요? 라고 유튜브로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리 지금 점검하고 있고요.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그리고 쿨방님, 이런 건 제가 또 챙겨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쿨방님이 저는 더마카 때문에 방송 시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서 제가 힘이 나고요. 저희가 빨리 오디오 안 나오는 부분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간호법이 어제 대통령실로 이송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내에 공포를 하거나 거부권을 행사를 해야 합니다. 관련해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어제 한 말이 있는데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가 간호협회를 방문했을 때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 정도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안다면서 인터넷 사이트에 공약처럼 올라간 부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식으로 후보가 협회나 단체에 약속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논란이 일었는데요. 100번 말씨름하느니 한 번 육성 듣는 게 더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대선을 2달여 앞둔 지난해 1월 후보 신분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간호협회를 찾아 간호법 제정 문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공정과 상식에 합당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저희 의원님들께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주 뒤엔 원희룡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이 간호협회를 다시 찾아 간호법 제정을 윤석열 후보가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누구 못지않게 앞장서서 이게 조속히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거를 후보께서 직접 약속을 하셨습니다. 더 여기 말 붙일 거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거리 이어붙이지 않겠습니다.
당시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이 후보께서 직접 약속을 했다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뭔 더 긴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요즘 확인하는 걸로 가름하고요. 다른 점을 짚겠습니다. 어떤 겁니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모레 방한합니다. 관련해서 외교부 당국자가 정상회담 의제 가운데 하나로 예상되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후쿠시마가 의제에 포함될지 여부에 대해서도 외교 당국 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지난달부터 일본 측에 오염수 관련 정보를 요청하고 자료를 받아서 계속 검토하고 분석해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네, 뭐 의제에 오르지 않을 거면 굳이 자료 받아서 분석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제에 올릴 그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점은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 국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쿠시마 거기에다가 지금 뭐 올 여름쯤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일본 현지에서 지금 날아오고 있는 소식은. 그런 점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국민을 대표해서 분명히 우리 입장을 밝히는 것은 필요하고 그래서 정상회담 의제에 올리겠다는 의지는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떤 결론이 도출될 것인가는 또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갖고 있는 의문이 하나가 있는데요. 왜 굳이 별도로 일본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일본 자료라는 게 가감 없는 원 자료라는 얘기인가가 궁금하고요. 아니면 일본 정부가 열심히 국내외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그 자료를 말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만약 후자라면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이런 물음표를 좀 찍어보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따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게 이미 방류를 결정한 일본 정부가 방류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우리 정부에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판타지 아닙니까? 오히려 코미디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기들한테 유리한 자료를 그러니까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데 이거 백날 검토해서 무슨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대한민국 국익의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일본 자료를 검토하는 이유가 뭐냐? 그게 정상회담의 의제를 올리기 위해서라면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 다음이 뭔지가 정말로 한편으로 그러니까 궁금하고 한편으로 걱정이 된다는 건데요.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일 정상회담에 이 의제를 올린 다음에 국제원자력기구 조사와는 별도로 한일 양국 공동조사하는 방안이 논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어차피 그 핵심적인 그 원자료는 일본이 쥐고 있는 상태에서 한일 공동조사를 해서 일본이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것들을 거기에 그러니까 끌려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어떤 관점에서 일본의 논리를 깰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게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오히려 일본에 자리 깔아주는 결과를 빚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점 때문에 좀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거는 치밀하고 정교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외교부 당국자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양국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라고 했지만 지금 JB는 그 과학적인 접근의 근거가 일본 측이 마련한 자료라면 과연 100% 신뢰할 수 있느냐? 이걸 지금 지적을 해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정부의 기존 입장, 뭐 3월 달에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도 그랬고요. 국제원자력기구 IAEA와는 별도로 한일 양국의 양자 검증에 지금 염두를 두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검증 반대하지 않겠는데요. 100번, 1000번이라도 검증할 건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한일 양자 검증이라는 것이 어떤 그 쏠림과 우열이 없는 상태에서 수평적 관계에서 양자 검증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현실적 문제를 지금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모든 현장 통제권과 자료 관리권은 일본이 쥐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걸 돌파할 수 있는지 이걸 지금 되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거에 대한 비책이 있는지 이건 저는 비판이 아니라요. 묻는 겁니다. 그러면 비책을 우리 정부가 갖고 접근하고 있는 거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만약 갖고 있다면 지금까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뭐 물론 한일 정상회담에서 보여주겠죠. 네. 자, 지난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등의 얘기가 또 일본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기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어떨 것인가? 이것도 또 시선 집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한편 어젯밤에 이런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 다음 날인 8일에 여야 의원들과의 만남을 요청했다.
이런 뉴스가 전해졌거든요. 네. 국민의힘 의원들은 나간다고 한 것 같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참석 여부를 아직 결정을 못했다고 하는데 좀 궁금합니다. 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기시다 총리는 왜 여야 의원들의 만남을 요청했을까? 그 만남을 요청한 배경은 대충 읽히지 않습니까? 지금 한일 정상회담 후에 민주당이 엄청나게 각을 세워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만찬에 참석을 해가지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한다면 그것을 중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민주당 의원들은 이 자리에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약간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가서 할 말 다 하겠다 이러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자리가 회담장이 아니라 어떤 거라는 겁니까? 회담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어떤 뭐냐면 같이 그러니까 모여서 화기애애하게 밥 한 끼 먹자 만약에 이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각을 세우는데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자리가 내용을 규정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만남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만남의 형식이 뭔지도 저는 궁금하다는 것이죠. 어디서? 오히려 차라리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정면 돌파할 생각으로 그러면 그 야당 의원들만 따로 모아서 경청하겠다 할 얘기 한번 다 해보라. 저는 오히려 차라리 이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좀 들어요. 아하. 그렇지 않나요? 네. 어떤 자리에 누구를 만나느냐 이것도 좀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요즘 뭐 뉴스의 한가운데 있는 인물이죠. 태용호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번에는 거짓말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4월 17일 민주당을 JMS에 비유했다가 비난을 샀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때 저와 논란 당사자를 이건 이제 그 자신의 보좌진을 뜻하는 건데요. 논란 당사자를 당 윤리위에서 심사하도록 요청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셀프 신고하겠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런데 윤리위 첫 회의가 진행된 지난 1일까지 JMS 논란 관련 본인과 보좌진 모두 윤리위에 직접 신고한 바가 없었다고 합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태용호 최고위원이 셀프 회부를 대외적으로 발표한 후 공식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건 사실이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면서도 태용호 위원이 페이스북에 그렇게 심사 요청 얘기하는 거죠. 공언을 했으니 사실상 서면으로 신고서를 내든 안 내든 큰 상관없는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약간 좀 모호하죠. 약간 모호한데요. 자, 황정근 위원장은 윤리위원장 입장에서 말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가 셀프 신고를 했든 안 했든 징계 심사는 어차피 되는 거다라는 점을 아마 강조를 한 것 같은데 하지만 태용호 최고위원의 말은 윤리위원회를 향한 것이기도 했지만 국민들 앞에서 했던 약속이었습니다. 따라서 그에 걸맞은 절차를 밟는 것은 기본입니다. 근데 이 기본을 안 지켰다라는 점에서 거짓말한 것이라고 비판해도 전혀 무리가 아닌 것이죠. 아무튼 태용호 최고위원은 자고 나면 논란거리가 하나씩 늘어나는 상황인데요. 한마디로 만신창이가 돼버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때문에 징계 수위와 관련해서 당원권 정지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중간 정리하면 당의 입장에서는 만신창이 태용호의 정치적 쓸모를 역으로 오히려 거꾸로 최대로 키울 수도 있다. 이런 분석에 기초한 전망이 되는 건데요. 당의 입장에서 그게 뭐냐면 만신창이 태용호 의원을 더 키운다고요? 만신창이가 돼서 총선 출마를 한다 하더라도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해서 오히려 거꾸로 반성과 쇄신의 상징 사례로 삼으려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용호 징계를 국민의힘의 반성과 쇄신의 상징 사례로 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징계 수위가 최대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전망이 나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 기류를 읽을 수 있는 한마디 어제 지도부의 일원이죠.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의 입에서 나왔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본인이 잊지 않은 말을 함으로써 결국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잊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인의 이제 이런 이 자존심을 지키고 또 본인의 말에 의하면은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그런 사실과 다른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집단 린치라고 표현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를 보고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 사태가 해소되지 않으면 최고위원회는 계속 취소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당도 빨리 털어내고 싶은 거죠? 몇십 년 전에 그 코미디계에서 유행했던 유행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뭔데요? 지구를 떠나가라 이게 있었거든요. 지구를 떠나가. 거의 그 모도 아닌가요 지금? 당 지도부가 지금 태용호 최고위원이나 김재원 최고위원을 대하는 태도는 지구를 떠나가라 요 태도고 거의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8일로 예정이 되어 있죠. 윤리위가 거기서 태영호 최고위원의 또 소명도 듣고 징계 수위를 뭐 결정할 거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물푸레님이 그런데 당무 개입 문제는 어디 갔어요? 라고 물어주셨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니까 태용호 최고위원도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건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지금 전제하고 접근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당 차원에서 그 윤리위까지 포함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서 이게 조사가 돼서 진실이 밝혀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덮고 가도 되는 문제냐? 이게 또 논란거리로 계속 따라붙진 않을까요? 그럼 좀 이따 이제 이준석 전 대표하고 인터뷰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는지 한번 좀 들어볼까요? 네. 들어보시죠.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어제 2살배기 아들을 안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붕어빵이던데요 보니까. 너무 귀엽더라고요. 엄마하고 거의 너무 닮지 않았어요? 아무튼 2살배기 아들을 안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노키즈존은 노양육자존이기도 합니다. 사실 아이를 낳기 전에는 노키즈존이라는 안내말을 잘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키우다 보니 어쩜 이렇게 가고 싶은 예쁜 카페, 예쁜 식당들은 노키즈존 뿐일까요? 이쪽으로 갈 거야? 알았어, 엄마 이것만 하고 가자. 어린이날 하루만 어린이를 환대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어린이를 환대하는 사회가, 그리고 어린이와 어린이를 돌보는 양육자들이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 사회가 필요합니다. 참 많은 분들이 인구위기의 심각성을 말씀하시는데 왜 어린이와 어린이를 돌보는 양육자들의 일상은 인구위기의 대책으로서 주요 의제로서 논의의 장에서 다루어지지도 않는지 이해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인구위기를 극복하려면 어린이를 돌보는 일이 개별 양육자의 몫이 아닌 전체 사회의 책임이 되어야 합니다. 네, 용해인 의원은 그러면서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공공기관부터 노키즈존을 없애라. 이게 첫 번째고요. 어린이 패스트트랙을 도입하자. 그러니까 어린이를 데리고 어디 갔을 때 먼저 뭐 입장을 시키거나 처리를 해주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평등법을 제정해야 한다. 요 세 가지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마침 오늘이 어린이날이잖아요. 그렇죠. 아주 어린이날에 딱 맞는 메시지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용해인 의원은 제가 볼 땐 관점의 전환을 이룬 어떤 그 메시지를 던졌다고 보는데요. 양육자를 위한 정책이 곧 어린이를 위한 정책이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저출산 극복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용해인 의원의 그 말을 경청할 가치는 차고 넘친다. 이런 말씀을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노키즈존이 몇 년 전에 한번 상대적으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논란거리가. 예를 들어서 엄마가 카페에 아이를 데리고 와서 뭐 애가 뭐 울고 뭐 하는데 그대로 놔둬가지고 다른 손님들한테 피해 줬다. 뭐 그래서 노키즈존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물론 개 중에는 개념 없는 양육자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모두는 아니거든요. 전체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자, 구더기 무서워 장못 담그냐, 빈대 잡으려서 초가상관 태운다 이런 우리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접근해 본다면 용해인 그 의원이 우리 사회를 향해서 던진 문제 제기는 충분히 경청하고 좀 숙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경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JB타임즈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